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일 먼저, 이 부분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PJ한테, 어, 이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여전히, 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심각성을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주고 나서 다음에는 약간은 구체적으로 메일을 좀 보내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조금이라도 시간을 빨리 그 심각성을 알면은 대응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겠지만은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는 스스로가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을 하려고 해봐도 이미 때는 늦는다.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저희 스스로도 하고 변호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고 심지어 스탠포드 대학의 법학 교수 연방법을 가르치고 거기에 금융 관련된 부분을 주 메이저로 하시는 분인데 그 부분에게서도 이미 확인이 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네들이 너무나 허술하게 어, 진행을 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모르지요. 스스로는 어, 모르지만은 남들이 봤을 때, 전문가들이 봤을 때 지금 저질러 놓은 일들이 얼만큼 큰 죄인지 그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너무 허술하니까 나름 영문으로까지 그 이메일을 작성을 해서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Gmail이라는 게 추적이 안 되는 메일이어서 일단 제가 어, 메일 트래킹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추가로 인스톨을 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거를 읽지 않은 걸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PJ나 관련 M사에 근무하는 사람은 반드시 PJ에게 제가 보낸 이메일을 반드시 확인을 좀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 스스로들에게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은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 먼저 하고 두 번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5월 24일인가 케이스타가 유니스왑 그러니까 이디움 기반의 덱스에 상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시 확인을 하기로 그 35억 개가 공급량이고 시초가를 얼마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초가가 얼마였는지는 저는 뭐 거기까지는 관심이 없고 어제 시작을 했으니까 어제 어, 상장이 됐을 때 그 최고가가 0.84 0.85 정도 거래소 가격이 덱스 가격이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최저가가 0.166 그러니까 뭐 가상자산이라는 거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에셋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 투자를 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어졌던 그 코인의 개수, 토큰의 개수가 시작과 동시에는 엄청나게 튀어요. 뭐 수천 프로도 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몇 시간 안 가서 거의 원 시점으로 다시 내려온다. 그러니까
스탁 옵션처럼 또는 투자한 금액에 대해 가지고 그만큼의 이제 포션을 가지고 있는 코인 또는 토큰을 시작과 동시에 짧은 기간 동안에는 수익을 보지만은 거기에 편성이 돼 가지고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 물려버린다고 통상은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그 가격은 수시로 뭐 수시로가 아니고 계속 떨어질 수도 있다. 여기에서 제가 24시간 거래 대금을 지금 보고 있는데 12만 1728달러, 원화로 따지면은 한 1억 5천 정도, 뭐 그 정도 24시간 동안 하루 동안 거래되는 거래 금액이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홀드 수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K스타를 가졌는 사람, 구매를 한 사람, 매수를 한 사람의 숫자가 88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CEX 중앙화 거래소와 그다음에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의 어, 그 거래 대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들여다봤을 때 이거는 비교가 안 되지요. 아예. 어, 결국에는 뭐 덱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 아예 좀 익숙치가 않고, 뭐 지금 중앙화 거래소조차도 접근을 하는 게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은 거의 못하는 상태인데, 이 덱스에 이게 뭐 상장이 된다고 해도, 그러니까 저는 CEX 중앙화 거래소에 그 코인 공개를 하는 ICO의 경우에는 요건이 70 몇 가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덱스는 그런 것조차도 없을 거다. 왜? 이거는 탈중앙화 거래소니까. 그러니까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거예요. 거기에 덱스에 올라가 있는 그게 어, 뭐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토큰 코인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활성화라는 부분이 엄청나게 낮을 거다. 그리고 어, 우리가 CEX 이 표현을 뭐 발음을 자꾸 이렇게밖에 못하는 게 섹스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CEX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CEX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입을 할 때 현금으로 하잖아요. 덱스는 아니에요. 무조건 하고 코인으로 진입을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코인을 가지고서 다른 코인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CEX에서는 팔고, 내가 가졌던 것을 팔고서 다른 코인을 현금화 되는 거를 다른 코인을 다시 사는 거지요. 국내 같으면은 현금으로 하는 거고, 해외 거래소는 전부 다 USDT나 뭐 US 달러로 하는 거지요. 그렇게 바뀌는 그 코인을 가지고서 다시 다른 거를 또 구매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는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 중에서 메타마스크를 얼만큼 이용을 하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메타마스크를 등록을 해 놓은 상태에서 접근을 하면은 뭐 클릭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지만, 그 클릭 하는 것 자체를 쉽게 생각을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저희가 KOK 플레이에 참여를 해가지고 보상받은 거를 거래소에 내다 팔고 현금화할 때 도움을 받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덱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도와주려고 할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가 될까? 그래서 이 덱스 부분에 들어가서 각각의 코인의 거래량들을 보면은 형편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잊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커뮤니티 풀에 들어가신 분들도 이미 KOK 코인이라고 브릿지를 통해서 코인으로 전환이 됐던 게 다시 K스타로 바뀌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 사람들은 현금하는 데에 최악의 상태로 진입을 했다. CX조차도 경험이 없고 두려워하는데 덱스에 들어가서 거래를 해서 현금화를 한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어, 되게 어려워졌다. 그 다음에 그 이네들이 이 K 스테디움을 어떻게 명칭을 달아놨냐면 크립토다오 VC K 스테디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웹3 스타트업 투자를 위한 인피니티 펀딩 풀 가동 뭐 그래가지고 이게 한 4천억 규모로 글로벌 커뮤니티 투자 풀 역할을 한대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계산을 대충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0.5달러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그 커뮤니티 풀에 들어있는 K스타가 1대1 수합을 했다라고 치면은 6억 4천만 개 정도가 되겠죠. 그거를 0.5달러로 계산을 해보고 그 3억 2천만 개 정도를 곱하기 어, 그 3억 2천만 달러를 곱하기 1330원 정도를 하면은 4200 몇십억이 될 거예요. 그래서 4천억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런데 지금 가격은 얼마냐면은 0.1719달러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0.5달러에서 0.17달러로 다시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거의 3분의 1이 되죠. 그러면은 자기들이 4천억이라는 것 자체는 또 말이 안 돼요.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4천억에 3분의 1이면은 1억 한 3천, 1,300억 정도가 지금은 이제 됐다라고 보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가격은 더 떨어지겠죠. 그런데 그 6억 4천만 개라는 게 풀에 들어가 있지만은 그거 자체를 어, 사용을 하기 위해서 덱스에 끄잡아내서 뭐 어떻게든 다른 코인으로 바꿔서 또 현금화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그 지금의 0.17달러라는 게 또 유지가 되겠느냐? 그 나오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격은 우리 그 KOK가 지금 0.03 정도가 돼요. 그거보다도 더 떨어질 거다. 뭐 그렇게 또 보여지고 그러니까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아, 안 될 거다라고 보여요. 근데 자기들은 뭐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뭐 믿는 대로 그렇게 한번 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저 순서가 바뀌어 버렸는데 다음 주 금요일에 제가 그 강남경찰서에 그 1차 조사 진술차 들어가요. 어, 홍 대표님하고 같이 들어갈 건데, 그날 저희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디데이를 잡으려고 해요. 시위와 언론 프레이를 동시에 하는 그 날짜를 다음 주, 어, 제가 1시 반에, 어, 그 조사 진술 차 들어가야 되니까 저희는 시작을 12시에
12시 정도로 해서 하는 걸로 어, 일정을 좀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으로 한 번 더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계획으로는 어, 12시쯤 하는 게 가장 시간적으로 적합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날은 5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저희 그 협의회 방에 계시는 분들은 100%그 단체 고발에 참여를 하셨던 분들이니까 가능하면은 그날 한 100여 명 정도까지는 참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지 않을 거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 저희의 상황을 정확하게 좀 알리는 언론 플레이까지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 가능하시면은 그날 휴가도 좋고, 뭐, 일정을 좀 빼서, 강남경찰서 앞에, 직결을 좀 부탁을 드려요. 신고는 다음 주 월요일쯤에 시위 신고는 할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12시부터 오후 뭐 한 5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가실 분들은 가셔도 되고 시작할 당시에는 많이 좀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이 부분을 제가 어, 처음에 그 PJ한테 알리는 메시지하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조금 순서가 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음, 제가 오늘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이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다시피 그 미국에서 지금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어, 법안이 지금 어, 상정이 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이 한 2만 개가 넘는 코인 또는 토큰들에 대해 가지고 그 두 기관에서 지금 이거는 정권형이다. 이거는 상품용이다. 뭐 그러니까 카모디티 세큐리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지금 조금 티각티각 하고 있지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가 그 커뮤니티 풀 같은 경우에는 100% 이거는 STO예요. 따져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규제 대상이 반드시 된다. 그리고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좀 고려를 여러 가지를 좀 해봐야 돼요.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규제를 하고자 하는 데는 미국이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규제보다는 풀어주는 양상이에요. 제가 지금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자체를 폐쇄를 시켰어요. 2019년에는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것 자체도 불법으로 규제를 했고, 2021년도에는 비트코인 채굴하는 채굴장까지도 다 금지를 시켰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그 중국에서 제가 그 일종의 CBDC인데 그 명칭을 그쪽에서 좀 다르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위엔화를 그 디지털 자산, 여기서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위엔화를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지금까지 그 달러라는 거를
전 세계의 기축 통화로 그 거의 자국의 통화를 전 세계 기축 통화로 어,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로 결국에는 패권을 쥐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게 어, 스스로도 그 기축 통화의 역할을 해보겠다고 계속해서 그 해왔던 데가 중국이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런 설명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잖아요. 뭐, 어, 그 코로나 시대 때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모든 걸 폐쇄를 시켜버렸으니까 제로 코로나를 한다고 팬데믹 때 들어오질 않았는데 그 직전에 여기에서는 어떠한 시에 10만 명에게 위에나 그 CBDC에 해당이 되는 거를 주고서 그 시뮬레이션을 한번 했었지요. 그때 북경 올림픽 때 그걸 결국에는 좀 써먹으려고.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우리나라에서도 CBDC 같고 그러면은 얘들 입장에서 중국에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들어와 가지고 어떤 데 가면은 CBDC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위에나 스테이블 코인을 안 받는다고 하면은 또 다른 옆집을 가보고 옆집을 가보는데 한 곳이 그거를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거기만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뭐 화장품도 사고 전자제품도 사고 별의별 걸 다 사겠지요. 그러면은 그 집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쪽도 다 CBDC를 그저 뭐고 위에나 지금 제가 그 용어를 까먹어 가지고 그거를 다 한국에 있는 그 중국 관광객들이 오는 데 같은 경우에 다 거기에서 매장마다 다 받아버리면은 이게 달러를 쓰지 않고 위에나 현금도 쓰지 않고 뭐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카드도 쓸 필요가 없고 그렇게 활성화가 돼 버리면은 전 세계적으로 그 14억이나 되는 그 중국의 인구를 따진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 쇼핑을 하러 다니면은 그렇게 위엔화를 쓰는 데가 다 적용이 되면은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못 해버려요. 그러니까 미국은 규제를 하고 가고 있고 중국은 규제를 푸는데 그 시험대를 지금 홍콩을 시험대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흡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게이트 아이오 뭐 이런 쪽이 지금 홍콩 쪽에 거래소를 그 론칭을 할 계획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돼 버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그 이 사업 분야에서 뒤처지는 거죠. 게다가 EU 그러니까 유로피안 유니언하고 그 영국은 거기에서 뭐 그 탈퇴를 해버렸잖아요. 브렉시트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법이 이미 그 만장일치로 통과가 돼가지고 내년 6월 30일부터인가 뭐 하여튼 날짜가 이미 시행이 되는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만 지금 이걸 더 규제를 하는 쪽으로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미국도 지금 조금 골치가 아플 수가 있는 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냐면은 리플이라든가 바이낸스라든가 암스트롱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2억 달러 정도의 소송비를 준비를 해서 소송을 들어갈 거다. 그리고 SEC의 그 뭐 의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 대학 교수에 있을 때, 이 가상자산의 75%는 SEC, 뭐고, 시큐리티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스탠스를 바꿔서 75%가 아마 SEC, 그, 그,
정권령에 해당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CFTC하고 이 그 SEC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좀 뭐 이거는 우리 관리하에 들어와 있다. 이거는 우리 관리하에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요 최근 들어 가지고 전세 사기도 있었지만은 이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부분에 피해자들이 자꾸 늘다 보니까 법령 제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어, 전 세계적으로 그 움직임이 어떤 데는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법령은 만들 되 법제화는 하되 그런 부분들을 어, 좀 정상적으로 키워가고자 하는 게 있는가 하면은 미국과 같이 이렇게 좀 규제를 강화함으로 해서 그 분야 자체를 지금 거꾸로 이렇게 퇴화시키는 그런 식으로도 가는 데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전달을 해 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어느 정도 내용들을 가능하면 전체적인 이 아웃라인 정도는 파악을 좀 하고 계시는 게 되게 좀 중요해 보여 가지고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렸고 기록으로도 오늘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를 못 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정보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